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1%의 마법. 오시마 노부요리 지음, 김진아 옮김, 유노북스. 나에게 정말 필요한 선택을 하는 법. 마음의 소리와 머릿속의 생각은 다르다. 저는 최면요법에서 경험한 다정한 말이 주는 위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뭔가 망설여질 때마다 꼭 마음에 묻기를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 노트북을 살지 아니면 배터리만 교환할지를 고민할 때도 마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최신형 노트북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항상 최신형 제품만 좋아하니까 핑계를 대서라도 쓸데없는 낭비를 하려는 거지 하는 부정적인 사고도 함께 나타납니다. 괜히 낭비했다는 생각에 우울해하는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죠. 이런 고민이 생길 때 저는 마음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마음이여, 나는 새 노트북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해. 마음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이 둥실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쓸데없이 낭비했다는 부정적인 사고가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음이여, 나는 왜 새 것을 갖고 싶어 할까? 성장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물건을 사는 것도 필요한 일이잖아. 마음의 말대로였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새로 사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옷처럼 말이죠. 컴퓨터도 옷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개운해졌고 저는 고민 끝에 고성능의 최신형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만약 이 결정을 오직 머리로만 생각했다면 아마 어중간하게 저렴한 노트북을 샀을 겁니다. 결국 사용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역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으로 살 걸 그랬다며 땅을 치며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필요한 선택은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 저는 주말이 되면 꼭 서류 더미가 잔뜩 쌓인 책상을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느긋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과 동시에 해야 할 업무가 매우 많다는 사실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모처럼의 쉬는 날이니 여유롭게 보내자고 결심하지만 게으름을 피운다는 죄책감이 올라오고 맙니다. 결국 이래서는 쉬어도 쉰 게 아니다라고 느끼고 말았던 거죠. 일을 하느냐, 쉬느냐, 쉽게 말해 마음속의 갈등입니다. 이렇게 매번 시간만 잡아먹고 고민을 하는 것에 지친 저는 아예 마음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음이여, 오늘은 일을 하는 게 좋을까? 오늘은 일해봤자 좋은 아이디어도 안 나올 테니 그냥 쉬는 게 좋아. 정말로? 문득 그 마음의 목소리에 의심이 들어 마음이여, 그건 그저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질문하자 오늘은 그냥 즐겁게 지내. 내일이 되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테니까 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내일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좋아, 오늘은 신나게 놀아야지 라고 결심할 수 있게 됐죠. 마음에게 정말 원하는 것을 물어본 덕분에 저는 휴일 동안 편히 쉬면서 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 개운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진실된 목소리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변화를 만드는 1%의 마법. 주말을 만족스럽게 보내고 싶은데 불안감부터 드나요? 마음에게 질문하세요.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가짜 죄책감을 버려라. 죄책감의 근원 찾기. 앞서 언급한 이 두 가지 일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 돈을 쓴다는 죄책감, 그리고 일하는 것도 잊은 채 논다는 죄책감입니다. 저는 돈을 쓰며 느껴지는 죄책감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뭔가를 사고 싶을 때면 어머니에게 꼭 이거 사도 돼? 하며 허락을 구했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넌 항상 돈 낭비만 하는구나. 용돈으로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살 수도 있었지만 어린 시절에 저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돈을 쓰는 일이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무엇을 사든지 낭비한다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기분 좋게 돈을 쓴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휴식할 때마다 떠오르는 죄책감의 근원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맞이한 여름 방학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방학 기간 내내 숙제는 다 했니? 라며 혼을 냈습니다. 모처럼 쉴 수 있는 시간인데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냐는 핀잔을 들으면 쉰다는 기분도 안 들고 뭘 해도 죄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신나게 방학을 만끽했지만 저는 돌 밑에 숨어 웅크린 공벌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돈을 낭비하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자극을 준 것이었지만 저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자유롭게 놀 수 없었죠. 당신의 사고는 당신의 것이 아니다. 최면요법으로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연결하고 각 시기의 나를 돕는 체험을 하면 마치 다른 사람의 뇌와 이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뇌의 네트워크로 시공을 뛰어넘으면서 어린 시절의 나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 뇌의 네트워크가 부모와도 연결돼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돈을 쓰거나 휴식을 취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그런 종류의 죄책감을 품는 어머니의 생각을 민감하게 감지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저의 선악 판단의 기준은 항상 어머니였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자고 생각할 때면 자연히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뭔가를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모의 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짓을 하면 한심하다,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등등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이유는 내 마음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힌 사고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생각을 제 생각인 것처럼 떠올리면서 오직 어머니의 판단을 묻고 따르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재미있는 가설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부모의 뇌에서 온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사고에 억압당한 채 본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가설입니다. 쓸모없는 인간이 되지 말자는 부모의 지속적인 걱정 때문에 어떤 것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대충 타협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사고란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를 비롯한 다른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집니다. 즉, 당신의 사고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내가 행복하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대부분 외부에서 흘러 들어온 것들 때문에 죄책감을 품게 되고 걱정과 불안감이 생겨서 자유롭게 행동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리미터의 정체입니다. 내 안의 진짜 목소리가 죄책감을 없앤다. 그러나 마음이여 하고 물었을 때는 죄책감, 걱정,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먼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미래이나 과거의 순수했던 나와 만나게 해주면서 우리를 따스한 말로 격려하고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목소리가 따스한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진짜 나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기준으로 한 대답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최선의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친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당신 안에도 당신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줄 마음이 존재합니다. 아직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혹은 아직 내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해서일 거고요. 변화를 만드는 1%의 마법.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죄책감이 들 때면 마음에게 물어보세요. 마음의 목소리는 자신의 가장 솔직한 심정입니다.